네, 오늘도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황성준 문화일보 논설위원, 백성문 변호사,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토요일 집회는 약간 일상이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당초 경찰은 지난주에 100만 집회가 워낙 평화롭게 끝이 나서 뭔가 허용을 좀 더 해줄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제동을 걸었네요. 매주 똑같네요, 패턴이. 그러니까 집회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앞으로 가려고 하고 경찰은 그 세종대왕상 거기에서 일단 대부분 막아보려고 하는 건데 예. 경찰의 입장은 겁니다. 저번 주에 굉장히 평화롭게 집회가 끝났다라고 우리는 모두 생각하고 있지만 마지막에 밤 늦게까지 한 23명 정도의 시민들이 입건이 됐다 다 풀려났어요. 예. 근데 그 몇 분들이 소요 행위를 한 걸 가지고 위험성이 크다라는 판단하에 오늘 또 다시 막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2시에서 3시 정도에 이제 법원이 결정을 할 거예요. 매주 똑같은 패턴입니다. 근데 법원이 지금까지 해왔던 전례 봤을 때는 오늘도 아마 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까지 뭐 집회나 이 시위가 폭력적이었다라고 느낄 만한 점은 거의 없었잖아요. 3번의 집회 동안. 이번도 그럴 게 거의 명확하다라고 법원이 판단하지 않을까. 저번과 그 결정문 내용은 거의 동일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번과 비교했을 때는 좀 더 청와대에 근접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네. 저번과 유사한 수준에서? 그러니까 저번보다 그 일정 구간은 조금 더 앞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 이제 청와대 200m 앞까지 행진하겠다라고 이번에 일단 신청을 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간 앞 100m 안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도 200m니까 일단 거리 조건은 맞는데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너무 가까이 가면 충돌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이제 그 부분에 제동을 건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그 부분까지도 인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 네, 그럼 지난주보다 조금 더 근접하게 갈 수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이네요. 법원의 그렇습니다. 결정이 나온다면. 일단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고3 수험생들이 벌써부터 수능 당일날도 앞으로 집회에 참여하겠다라면서 이제 거리로 나왔었는데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고3 수험생들이 많이들 모여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역시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이번에 이제 고3 수험생들이 분노를 많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본인들 입시가 당장 걸려 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유라 씨 그 입시 특혜 관련한 얘기를 듣고 보니 누구라도 이건 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대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고3생들이 이제 분통이 터졌는데 그렇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위 현장에, 집회 현장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죠. 그동안은. 예. 어찌됐건 뭐 시험을 봐야 했으니까요.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어떤 형태로든 본인들이 느꼈던 것을 표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중고생들이 과거하고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4.19 때도 이제 물론 이제 굉장히 젊은 학생들이 많이 이제 분개해갖고 시위 현장에 나오고 그 당시에 사실 초등학생들까지도 막 이렇게 때로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때하고는 좀 다른 양상으로 지금 확실하게 이제 본인들이 어떤 그 실존적인 위기감을 상당히 느끼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주최 측이나 아마 이제 집회 참여하시는 기성세대들도 신경은 좀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역시 이제 학생들이니까 조금 더 이제 좀 더 이렇게 격정적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집회 참여하는 분들에게 좀 기성세대 분들에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들은 좀 집회 현장에서도 좀 현장 안쪽으로 해서 좀 보호를 좀 하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좀 생각하고요. 주최 측도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면 학생들이 자기 의사를 표출하면서도 좀 안전하게 집회를 좀 마무리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열리는 집회는 지난주하고 다르게 약간 징검다리 성격을 좀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직적인 어떤 형태보다는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조금 전국 확산을 하는 차원을 가고 다음 주에 더 대대적인 집회를 하겠다. 이렇게 했어서 지난주보다는 한 절반 정도 규모가 줄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예측 불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 이번 주는 대규모 집회가 예상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원래 다음 주에 이제 대규모 집회를 다시 하겠다는 건데 변화가 없으면 네.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좀 몇 분들이 좀 그 촛불에 바람을 불어서 꺼트리는 게 아니라 기름을 부은 분들이 좀 있었죠, 몇 분들이.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더 화가 난 상황이 됐고 거기다 이제 결정적이었던 건 박근혜 대통령이 2차 사과에서 검찰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요 특검도 수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변호인이 나서서 이번 주에 조사를 안 받겠다라고 아예 선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결국 못 받았죠. 오늘이 됐으니까 못 받는 겁니다, 이제.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검찰에서도 사실상 피의자로 지금 뭐 나머지 사람들의 공소장에 기재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사실 저번 주도 100만까지 모일 거 예상은 못했어요. 근데 이번 주도 사실 굉장히 소규모로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산발적으로 될 거라고 보통 얘기가 됐었으나 오늘도 갑자기 지금 50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네. 항상 매주마다 느꼈던 건 여기서 얘기하는 것보다 실제감 더 많이 나왔다는 거. 이번 주도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가 올라간 이상 어쩔 수 없이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아까도 뭐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성난 민심에 좀 기름을 부은 사람이 있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친박계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이 말을 해서 아마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촛불은 촛불일 뿐이지 결국 바람이 불면 다 꺼지게 돼 있다. 민심은 언제든 변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편파적인 특검은 그 결과 보기도 전부터 편파적일 수밖에 없다. 이상입니다. 촛불이 바람 불면 꺼지고 민심은 언제든지 변한다. 이게 좀만 지나면은 잠잠해질 거다. 이런 식의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약간 말을 하면 민심이 오히려 친박이나 청와대를 향해서 돌아설 게 뻔한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까? 글쎄요, 뭐 이제 김진태 의원께서 항상 저런 측에서 이제 강경한 입장을 계속 보였는데요. 아마 아주 극소수의 열광적인 지지자한테는 아주 메시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 일반 국민들은 저거에 대해서 동의하기는커녕 거꾸로 더 이제 반발하는데요. 일부에서는 그러죠. 이제 일반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지지만 요즘 LED로 된 이제 응원 막대기도 보내잖아요. 그거 네. 웬만한 강풍이 불어도 꼭 꺼지지가 않죠. 뭐 이런 식의 이제 야유도 퍼붓고 있는데요. 글쎄요, 뭐 국회의원으로서 뭐 본인이 의사를 밝힌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려운 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정서와는 너무 동떨어진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심에 지금 기름을 부은 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또 오늘 집회의 또 변수는 또 박사모가 또 서울역에서 하는 집회거든요. 그래서 무력은 아니겠지만 충돌 우려는 계속 이제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오늘은 시위가 매주 이어지면서 새로운 이슈가 좀 등장을 해야지 이게 열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규모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지난주가 거의 정점을 찍었고 이제 규모가 좀 더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이슈가 되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 뭐 시민 문화, 뭐 시위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뭐 다 얘기가 됐고 문제는 충돌 가능성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고등학생들, 수험생들이 나와가지고 그 열기를 어떻게 표출할 것이냐, 그거를 과연 제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박사모의 맞불 그 집회라고 하는 게 이번에 너무 폭력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경찰들도 선제적으로 좀 거리를 두고 이렇게 미루고 이런 부분이 작용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어제 얘기했던 추미애 대표의 계엄령 발언은 사실은 뭐 좀 이런 격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본인은 약간 예방을 하고 싶은 측면이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지금 우려를 더욱 가중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고, 네. 문제는, 지금 정치권에서 뭔가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지리한 그 시위가 계속적으로 새로운 뭔가 그 극단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충돌,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안 좋은 쪽으로 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사실 지난주 정도 되면 모든 민심이 표출됐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정치권에서 받아서 무엇인가 대안을 만들고 그거를 입법화하면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청와대는 청와대로, 여당은 여권은 여권대로, 야권이 야권대로 각자 마이웨이를 걸으면서 극단적인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과연 거리에서는 극단적인 충돌이 없을 것이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시위도 중요하지만 오늘 결과를 보고 내일 야당의 그 대권 주자들 그 모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떤 해법을 내느냐. 그게 사실은 이번 주말에 다음 주를 이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는 박사모가 여의도에서 집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같은 공간이 서울역까지 진출을 했다는 건 나름 어떤 세력 결집 그리고 반격을 도모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타이밍상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어떠한 기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지금 그 청와대에서도
반격을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8일 만에 공식적인 일정을 하고, 여권 입장에서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탄핵, 하야를 하라고 하면 하야를 해서 감옥을 가라라고 얘기하는 정도로 야에서는 퇴로를 열어주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청와대에서도 뭐 어쩔 수 없다. 끝까지 가자라고 하는 기류가 있었던 거고, 고민하던 친박들도 이제 뭐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 비주류의 공세와 야당의 공세에 지금 뭐 더 이상 운명 공동체인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야권의 그 정부와 여권에 실망했던 지지가 야권으로 쏠리지 않고 있다라는 걸 간파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끝까지 버티기로 들어가는 건데, 그때 시민사회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박사모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이런 분위기가 지금 조성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는 나름대로는 자기들 결심을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치하면 피해를 보는 건 국민밖에 없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가지고 문제를 더 확대 재생산되는 일을 막아야겠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이나 뭐 지금 시위도 그렇지만 그 보수 이렇게 친박 연대 이런 데서 오늘은 최대한 좀 자제를 하면서 할 얘기 다 하라는 얘기죠. 네. 그런데 최대한 충돌을 하지 않고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 그런 명분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우선 규모 면에서 비교 불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 광화문 쪽에는 100만이 이제 모였습니다. 경찰 뭐 추산으로 하더라도 뭐 26만 그 이상은 이제 카운팅이 불가능해서 이제 중단하긴 했는데, 어찌됐건 뭐 26만이라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이제 그 보수단체는 여의도에서 했단 말이죠. 본인들 추정치가 1,300명이고, 언론이 이제 보기를 이제 700명으로 이제 추산을 했단 말입니다. 자, 이게 비교 불가라는 거죠. 만약에 그 보수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이 국민적인 공감을 얻었다면 그쪽으로 뭐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모여가야 정상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진 않다. 그건 본인들도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또 약간은 좀 피해가는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정면 대결 해봐야 이게 이렇게 표시도 잘 안 나고 오히려 묻혀버리고, 그리고 본인들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좀 부각이 안 되니까 오히려 이제 비켜서 여의도에 가서 이제 따로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 뭐 오늘은 이제 좀 더 세를 이제 결집을 해서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10,000명 채우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사실은 굉장히 좀 과격한 얘기들도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추미애 대표가 뭐 이제 그 계엄령 발언, 박근혜 대통령이 뭐 준비하고 있는 정보가 있다 그래서 논란이 되긴 했는데, 실제로 지난주에 그 여의도에서 그런 발언들이 나왔거든요. 보수단체의 뭐 뉴스타운의 발행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계엄령이라고 한 단어를 언급하기도 했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박사모 내에서도 보니까 굉장히 논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또 저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는 건 좋은데 너무 심하게 뭐 계엄령을 하자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는 거는 좀 우리 내에서도 좀 문제다라는 얘기. 또 그 일부 시위하는 분들 중에는 본인들이 보기에도 지나치게 좀 이렇게 과격한 분들이 좀 있다.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제 제가 보기엔 보수단체들도 상당히 자제를 하면서 이제 집회를 이제 가질 것 같고요. 그래서 정면 충돌 상황은 좀 없을 거다. 그리고 경찰도 많이 유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진보단체 쪽에서도 그 좀 약간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단체 중에서도 좀 일부 과격, 진보단체 중에도 일부 과격한 쪽이 있듯이 그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집회하는 분들의 전모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침소봉대하는 것도 역시 좀 서로 좀 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박 대통령 지지율 같은 경우는 계속 3주째 5%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또 충격적이었던 것은 대구 경북에서는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된 조사에서는 대구 경북의 지지율이 5%, 뭐 전국 지지율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30대에서는 0%를 기록을 했는데, 일단은 조금 이거를 봤을 때 뭐 이제 콘크리트가 5%냐 이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게 약간 굳어지는 분위기인데, 그 친박이라든지 청와대 쪽에서는 일각에서 샤이 박근혜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거다. 마치 이제 뭔가 박근혜를 지지하는 것을 조금 부끄러워해서 얘기를 못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박사모가 이렇게 등장하는 거 보니까 조금씩 대통령을 지킵시다라는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고 더 불거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가요? 저는 사실은 이제 5%에 대는데 좀 놀랐습니다. 사실은 조금 반등할 줄 알았어요. 뭐 이렇게 크게는 안 나더라도 적어도 한 10% 정도까지 올라올 줄 알았거든요. 어쨌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이제 담화문도 발표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뭐 측은하게 느끼시는 분도 있고 근데 야, 근데 5%도 멈추는 거 보고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놀랬고 네. 저뿐만 아니라 또 놀란 사람도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샤이 박근혜인데요. 전혀 없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요. 문제는 있어야 여러 가지 여론조사 기관이라든지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 결국은 막시멈 그래봤자 10% 아닐까. 네. 그랬을 때 이걸로 어떤 전국을 반전시킬 동력과 역량은 저는 없다고 단정적인 뭐하면 굉장히 피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샤이 박근혜가 전혀 없지는 않을 거예요. 뭐 그건 어느 정도 항상 있습니다. 다만 이게 어느 정도인데 과연 국정으로 정상화시키는 동력을 찾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부정적인 이유가 그것이 있으면 최소한 20% 정도는 가야 돼요. 예. 근데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는 제가 볼 때는 없다라고,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요, 지금 이제 저 시위 문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외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칭찬을 하고 놀라는 전화들도 많이 왔거든요. 사실 저게 뭐 아까 말씀한 26만이든 50만이든 100만이든 잠깐 수십만이 모였는데 폭력 사태가 없었지 않습니까? 물론 뭐 20몇 명 있었다 하지만 사실 이 정도는 사실은 없다라고 얘기도 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 저는 어쨌든 길거리 자신의 주장을 뭐 보수단체가 소수라 할지라도 또 자신의 또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길거리에서 이게 충돌이 나는 사태는 양자 모두, 아니,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비극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참 경찰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겠지만 이번에는 참 이거를 진짜 방제도 차단해야 될 거고 양쪽에서 집회를 주도하는 사람들도 오히려 이것은 갖다가 지금 판을 깨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믿으면서 이거를 자제하는 식으로 좀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이 지지율 관련해서만 좀 한 가지 좀 보태드리면요. 대구 경북 민심이 굉장히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네. 확실하게.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그쪽 분들한테 전화를 가끔 받거든요. 근데 어저께는 굉장히 좀 뜻밖의 전화도 제가 받았어요. 어떤 아주머니께서 전화를 이제 하셨는데 그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왜 특검이 안 되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야당에서도 사실은 여러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뭐 그분은 굉장히 수사력도 있고 좋은 분이지만 그러나 지금 여당 쪽에서 여러 가지 제기하고 있는 의문점들이 완전히 해소가 안 돼서 사실은 이제 야당도 좀 부담을 느껴서 그 부분 이제 약간 좀 이제 최동욱 전 청장 같은 경우는 옆으로 좀 비껴놓은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안 되냐는 그 최동욱 청장에 대해서 대구 경북에서조차 그런 생각을 할 정도라면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이번 사실에 대한 규명, 그 필요성을 그쪽 지역 분들도 느낀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좀 약간 예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이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좀 연민의 정 같은 건 좀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최순실 무리들이 저지른 이 일에 대해서는 이건 그냥 용서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이 정서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청와대가 좀 정확하게 지금 지금 감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5%도요, 제가 보기엔 한국갤럽이 지금 굉장히, 나름 좀 오차 범위 내에서 최대치를 계속 좀 잡아주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빨리 좀 감지를 하셔가지고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지금 강경일변도로 가시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지금 없어요. 의회 여론조사 보면서 의회가 제일 높은 게 충청권이란 말이죠. 왜 충청권이 그럴까? 사실 저도 뭐 충청시 출신이지만 그 여론조사를 보고 되게 빙그레 웃었는데 결국 좀 늦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들고 결국 이게 JP가 말하는 뭐 대통령이 약해지면 국가가 좀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도 영향이 있을 테고 또 유경수 여사에 대한 향수도 있을 테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결국은 충청도는 그렇게 정치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죠. 뭐 우리 잘 알다시피 3.1운동이 충청도에서 그렇게 뒤늦게 일어나는 게 19년에서야 나라를 뺏겼다는 걸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실감을 해가지고 뒤늦게 불을 비쳤는데 충청도 민심까지 움직이면은 정말 국가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런데 지금 그래도 10%대의 충청권이 지지가 있을 때 뭔가 해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진짜 결단나는 수가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거를 좀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결국